아내 부모님의 해외여행이라든지 가족여행, 그 경비를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게 하면서 의뢰인 부모님과는 여행은커녕요 식사 자리도 불편하다고 해서 가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이혼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성공 사례 소개 영상에 이어 법무법인 세움 가사팀의 이혼 소송 성공 사례를 추가로 소개하려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1년 넘게 진행된 이혼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원하셨던 바를 95%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그만큼 상대방의 저항도 치열했습니다. 고무적인 결과를 만든 우리 가사팀 변호사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로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로이야, 잘할 수 있지? 간식을 열심히 먹고 있네요. 그럼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해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고작 4년 살고 남편 재산 절반을 달라고 주장한 아내, 결국 소송 비용만 날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희는 남편 측 대리인이었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부에게 자녀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무명 배우였는데 작품 활동을 비정기적으로 하면서 간혹 적지 않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꾸준하진 않았어요. 반면 남편인 저희 의뢰인은 탄탄한 커리어 덕택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높은 직급의 스카웃이 되어 연봉만 2억이 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인 모임에서 처음 서로를 소개받은 두 사람은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빠르게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렇게 4년간 자녀 없이 지내다가 아내의 변심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여느 부부가 그렇듯 성격 차이야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있었던 일을 제게 쭉 나열하는데 아니 이건 제3자인 제가 듣기에도 아내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의뢰인은 아내와 같이 사는 집 관리비, 담보대출 이자, 생활비 모두 혼자 부담하고도 아내에게 월 500만 원 이상씩 꼬박꼬박 생활비를 지급했는데요. 반대로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아내로부터 생일이라는 이유로 혹은 기념일이라는 이유로 그 흔한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또 아내가 가끔 배우 활동하면서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소득도 단 한 푼 생활비로 내놓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사실 능력이 되면 배우자 몫까지 다 혼자 부담할 수도 있는 법이죠. 의뢰인도 쿨하시고 또 합리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는 사실 자체가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남편의 배려 그리고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갈수록 더 많은 요구만 하는 아내의 일방적이고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아내 부모님의 해외여행이라든지 가족여행, 그 경비를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게 하면서 의뢰인 부모님과는 여행은커녕요 식사 자리도 불편하다고 해서 가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내의 남동생 부부가 해외 요식업체를 국내에 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수억 원의 금원을 의뢰인에게 투자하게 하고 좀 운영하다가 잘 되지 않자 그 사업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투자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아내 남동생 부부가 가져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쪽은 아내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요구를 도무지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는 곧바로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고 해요. 속된 말로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 상태에서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그 소장을 들고 의뢰인분께서 내방하셨습니다. 아내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궁금하시죠? 위자료만 무려 5천만 원, 거기에 재산은 의뢰인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 재산은 본인이 다 갖겠다. 그리고도 남는 너의 재산, 그러니까 남편 재산의 절반을 달라. 이러한 취지였습니다. 정말 일방적인 관계였던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아내는 그러면은 진짜 돈만이 목적인 상태로 이혼을 하자고 한 건가요? 네, 돈이 목적이었다? 정말 씁쓸하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상 명확해 보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은요, 혼인기간 중 우리 의뢰인의 이런저런 점을 알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양보만 하면 본격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 이런 식의 압박을 해왔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더 많은 돈을 그리고 보다 쉽게 받기 위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은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배우자니까 부양료를 달라면서 사전 부양료 청구까지 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비록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배우자로서 나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그걸 금원으로 지급하라. 이런 청구입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에게 사전 부양료 청구를 하는 케이스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나마 자녀가 있을 때 시도해보는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도 없는데 심지어 이런저런 온갖 비난은 다 하면서도 부양료를 달라? 아내에게는 남편보다 돈이 더 소중한 게 명백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혼 사건 결론이 정말 궁금한데 위자료 5천만 원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됐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전액 방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이런저런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이슈가 우리 의뢰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위자료를 받아야겠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는 아니 이미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후에도 아무 말 없다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충격을 받았다느니 뭐 그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느니 그런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응수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저희 논리가 재판부 설득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의뢰인께 조금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사실 의뢰인분께 초반에 안내드렸던 터라 전액 방어에 성공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재산 분할은 혹시 어떻게 됐었나요? 네, 사실 가장 치열하게 다퉈진 부분입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분할 기여도 모두가 치열한 쟁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혼인기간이 4년 정도로 아주 초단기 파탄에 이른 사안은 아니었고요. 또 저희 의뢰인도 재산이 적잖게 있다 보니 정말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차하면 일부 재산이라도 상대방에게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은 재산의 절반이 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의뢰인의 재산 중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외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렇게 최대한 축소한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는 전무하다. 이렇게 상대방의 재산 분할 기여도도 떨어뜨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재산 분할 기여도에 대한 서면만 아무리 못해도 10번 정도는 제출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는 영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재산 분할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다. 이런 정말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치열한 다툼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쪽에선 최선의 결과지만 상대방한테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었나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정말 영원으로 마무리된 것은 뭐 상대방의 100% 참패나 마찬가지라 1심 판결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 그러니까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상대방은 바로 항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어땠었나요? 1심에서 접한 상대방의 그간의 이혼 사건 변론 방식상 항소심에서도 이런저런 투서식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명확했는데요. 우선 저희는 이로 인해서 항소심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길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소심 진행 기간 자체를 단축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6개월 만에 종결이 되었고 위자료는 원심과 동일하게 전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1,5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심이 매우 소폭 변경되었는데요. 사실 이 원심이 워낙 우리의 100% 승소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항소심에 들어서 약간의 변경은 예상을 했던 바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변경폭이 매우 미미해서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애초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최소 1억 원은 지급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10%대로 낮춰드린 매우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세움 가사팀의 이혼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소개해드릴 사건이 참 많습니다. 틈틈이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영상과 로이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